네, 잠깐 쉬고 두 번째 수업입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설명할 것도 별로 없이 쭉 읽어나가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막상 약간의 설명을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설명을 하게 돼서 제가 완전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한데, 이게 오늘 두 번째 수업도 우리가 요즘 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 상반된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R을 전제하는 관찰을 하는 어리석은 범부, 그리고 R을 전제하지 않은 관찰을 하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 대응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달째 지금 이 용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22번 상조다 81번 파릴레이아 경이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경이다. 사실은 뭐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해설하고 가자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R을 전제한 관찰이라는 것과 R을 전제하지 않은 관찰이다라는 게, 김보부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무아를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가 전제됐다라는 것은 무아적 관점을 갖지 못한, 해오지 못한 범부인 거야. 잘 공부된 성스러운 제자들이 무아적인 시각,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쉽지 않은데, 오늘 봐야 하는 파릴레이아 경은 그 가운데도 가장 어렵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앞 시간도 어려웠는데 뒷시간도 어려워야 한다 라는 거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야기를 조금 좀 더듬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경 말고 그림을 3장을 드렸죠. 자, 3장 그림 중에 첫 번째 요렇게 생긴 그림, 배우지 못한 범부의 R을 전제한 관찰. 자, 찾으셨죠? 자, 이 경에 보면 자, 이 그림에서는 색을 R로부터 관찰한다. R을 색을 가진 것으로, 또는 R에서 색을, 또는 색에서 R을 관찰한다가 5온에 반복되죠. 여기에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을 R을 전제하고 관찰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들의 관찰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색수상행식 5온 5가지에 대해서 4가지 형태로 R을 관찰한다 라고 해서 5 곱하기 4는 20이라는 20가지의 유심견,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주제인데, 이 용례를 꿰뚫어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낸 가장 큰 성과라면 5 곱하기 4가 아니다. 사실은 5 곱하기 3이다. 4가지로 나타나지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주제, R을 전제한, R로부터 색수상행식 5온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R을 전제한 관찰, R로부터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R로부터 관찰하는데 그 방법이 3가지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을 가진 자가 R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을 가진 R을 관찰한다. 아니면
아에서 색수상행식 5온을 관찰한다. 아니면 색수상행식 5온 각각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렇게 아를 전제한 관찰의 방법이 세 가지다. 그래서 사실은 5 곱하기 4 20까지가 아니고 5 곱하기 3 15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우리 무화상경 같은 데서도 그렇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경들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아야 한다. 무상하냐 상하냐 라고 하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여실직연하게 하고, 그런 여실직연 위에서 여모이탐 소멸로 깨달음을 이끌잖아요. 이때 말하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는 요 세 가지의, 이것도 말하자면 관찰 방법이잖아요. 부처님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면 안 된다.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아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나를 이 아와 연결시켜서, 즉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아를 전제해 놓고 볼 거냐, 아를 전제하지 않고 볼 거냐. 여기에서 깨달음으로 가려면, 깨닫기 위해서는, 여실직연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 라고 하는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면 안 된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아를 전제하지 않은 관찰을 하라. 이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애초에 5 곱하기 4는 20까지 유신견이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었던, 이게 아가 전제된 상태에서 사실은 세 가지요. 5 곱하기 3은 15요. 요렇게 경을 해석해내니까 이제 어떤 성과가 있냐 하면 바로 무화상경 같이 이렇게 깨달음을 이끄는 경들에서 말하는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 라고 보지 마라. 요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 설하는 문장을, 형태를 달리해서 그렇지 사실은 배우지 못한 범부가 아를 전제한 관찰하는 것을 부처님이 경계하는 거하고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 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의미상으로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낸 게 가장 큰 성과다 라는 것이 지금 요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노부부님 지금 보시는 데가 그렇죠?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온을 가진 아를 보지 마라 라는 거고, 그것이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응시킨 게 바로 그 얘기죠. 그거를 보아낸 거는 정말 이 경전의 용례를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성과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하나 볼게요. 두 번째 그림 뭐냐 하면 삶의 과정의 순환 구조적 이해. 네? 삶의 과정의 순환 구조적 이해라는 요 그림은, 이거는 이제 맞지마니까야 1번. 맞지마니까야 1번이 뭐냐 하면 근본 법문의 경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이 그 근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설해진 경인데, 사실은 박보부님 기억하시나요? 니카야의 그 많은 경들 중에 딱 한 번 나타나는 용례가 있어. 김보부님,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부처님한테서 법을 들으면 기쁘겠죠? 네. 부처님 제자인 비구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 경은, 세전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전의 말씀을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 그런데 딱 한 개의 경에서는 비구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전은 이렇게 법을 설했어. 그런데 비구들은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치마니까야 1번 경이야. 모든 법문의 경. 그러니까 근본 법문의 경. 근데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하면, 못 알아먹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그 경의 주제인데, 그 경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 뭐 다양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이렇다. 그리고 유학인 비구들은 이렇다. 그 다음에 아라한들은 이렇고, 열애는 이렇다. 라고 단계적으로 그 인식의 상태를 향상해서 설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요 그림이 보면, 따까라는 요 내면의 영역이잖아요. 따까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상하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따까 밖으로 와가지고는 생각하고, 뭐 순환되어가지고 기뻐한다. 이래 될 때, 유학의 경우를 말할 때 보면,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답게 하는 거야. 실답게 한다는 거는 여실직연했다는 거죠. 여실직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에 가면 아라한도 여실직연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학은 여실직연은 했어. 여실직연은 했지만 아직까지 내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유학이니까. 그래서 내면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라한으로 가면 어때요? 아라한은 여실직연 이후에 따까 내면의 문제까지 다 푸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학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아라한은 다 이제 역할이 공부할 걸 다 했으니까, 무학이니까 그냥 무학의 상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즉, 아를 전제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따까에서 1번은 산자나띠, 2번은 만냐띠 생각하다. 순환되어 와가지고 3번 기뻐하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파릴레이아 경을 보는 데서도 이 경이 무지하게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그 접점의 자리에서 보아야 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근본 법문의 경에서 범부들은 이러하고, 유학은 여실직연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의무가 부여되고, 아라한은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그냥 성취된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 바로 그 범부의 상태에서 유학의 상태로 넘어가면서 어떤 선결된 상황, 그러니까 1차적인 성과 위에서 남아있는 의무가 설명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파릴레이아 경을 보아야 이 경이 이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경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법우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 경을 좀 이해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냥 어렴풋하게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 어렴풋한 이해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 경이 특히 5 곱하기 3, 15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본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 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마치마니까야 1번 경에서 알려주는 범부와 아라한의 중간 과정,
1차적인 성취 위에서 남아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그 전개 과정이라는 개념 위에서 경을 보아야 한다. 하여간 여기까지가 파릴레이아 경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하고 지금부터 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상류따 82번 파릴레이아 경입니다. 자, 경답 찾으셨죠? 한때 세조는 꼬산비에서 고시따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꼬산비로 들어갔다. 꼬산비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온 세조는 스스로 거처를 정리한 뒤에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초청도 없이 시자들과 비구상가에 알리지도 않고 동행하는 자도 없이 혼자서 유행을 떠났다. 부처님이 하여간 부처님은 늘 아난다 존자가 항상 옆에 모시고 있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머물러 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세존이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어떤 비구가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세존께서 스스로 거처를 정리한 뒤에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초청도 없이 시자들과 비구상가에 알리지도 않고 동행하는 자도 없이 혼자서 유행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도반이여, 세존께서 스스로 거처를 정리한 뒤에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초청도 없이 시자들과 비구상가에 알리지도 않고 동행하는 자도 없이 혼자서 유행을 떠나신 때는 세존께서 홀로 머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세존을 뒤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좀 혼자 머물러야겠다 생각하실 때가 있으면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돌아다니며 살던 세존은 이윽고 파릴레이아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존은 파릴레이아에 있는 장엄한 산라나무 아래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가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세존의 앞에서 법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반 아난다여, 우리는 세존의 곁에서 법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그 비구들과 함께 장엄한 산라나무 아래 머무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존은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했다. 그때 어떤 비구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이어 번뇌들이 부서질까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 앞에 있던 어떤 비구의 마음에 여기서 이제 심의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위따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에서 보면 가끔씩 빠리 위따까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거를 그냥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느라고 온전한 생각. 그래서 위따까니까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뒤에 더 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서 법을 들으면서 이 스님한테 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번뇌들이 부서질까? 내가 번뇌를 부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노부부님,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한테서 법을 듣고 있으면서 부처님한테 듣는 이 법이 번뇌를 부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번뇌가 부서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때 세존은 심으로 그 비구의 심에 온전한 생각 떠오름을 안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에 의해 검증된 뒤 설해진 법이 있다.
자, 검증된 뒤 설해진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니 검증된 뒤 설해진 사념처, 검증된 뒤 설해진 사정근, 검증된 뒤 설해진 사여의족, 검증된 뒤 설해진 오근, 검증된 뒤 설해진 오력, 검증된 뒤 설해진 칠각지, 검증된 뒤 설해진 팔정도이다. 요 7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보리분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37보리분법 이렇게 되지만 니까야에서는 이제 37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고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되죠. 근데 7가지를 구성하는 숫자를 다 합하면 37이 되죠. 어쨌든 니까야에서는 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 편에 있는 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설해져요. 이렇게 나에 의해 검증된 뒤 설해진 법이 있다. 나에 의해 검증된 뒤 설해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비구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라고.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아니 지금 나한테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번뇌가 부서질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내가 검증해가지고 설하는 법이 있는데 7가지 보리분법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7가지 보리분법이 무슨 용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뇌를 부수는 법이다 이거잖아요. 그 부분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지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비구들이여, 그 관찰은 행이다. 그러면 그 행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자라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촉에서 생긴 경험된 것에 의해 다하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생겨난 그 행은 그것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 행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 애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 수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 촉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 무명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용례가 바로 요 내용이잖아요. 이 얘기가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 색수상행식 오온을 놓고 이 5가지를 아로부터 관찰한다. 아로부터 관찰한다.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로부터 관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한 가지로는 식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뭐 색 내지 식을 가진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의 아닌가, 가진 이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에서 색 등을 관찰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색 등에서, 그렇죠, 색 등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아상계학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것은 아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아에서 관찰하는 것은 이것이 나다. 연, 나의 자. 색 등에서 아를 관찰하는 거 이게 나의 자아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라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색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에 대해서도 행에 대해서도 식에 대해서도 이런 관찰을 다 하는 거야. 그죠? 기본적으로 요 얘기가.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첫 번째가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아로부터 1. 색을 관찰한다. 요걸 지금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는 요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거 행이다. 행이요. 행이다. 여기서 행이라고 하면 뭘까요? 이게 12연기의 행은 아니겠죠? 오온의 행? 글쎄 그보다는 역시 이거는 재행무상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로부터 관찰, 아가 전제되어서 색을 보는 이게 뭐요? 무아라고 하는 열반이 실현되지 않은 존재 상태와 관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고 말하는 그 행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행이라는 것이 무엇이 원인이고 자라남이고 생김이고 근원인가? 라고 하니까 무명의 촉에서 생긴 것에 의해 닿아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생겨난 애. 설명이 길지만 결국은 가래가 원인이다 요 얘기죠. 가래가 원인인 거야. 그러니까 생겨난 애, 그 행은 그것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그 행도 무상유위 연기된 거. 당연히 이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유위다, 연기된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행이 무상유위 연기된 거니까 가래라고 하는 이것도 그런 거다 라고 말하고 이어가지고 앞에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그대로 이 가래라는 거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죠? 수. 12연기에서 수를 조건으로 가래 이래야 되잖아. 이 수도 무상유위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수는 또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하니 촉이요. 촉도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된 것에 가장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이 12연기에서 시작이 무명이잖아. 그러니까 무명으로 행으로 식으로 명색으로 유깁을 거쳐서 촉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근본에는 무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명도 역시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색을, 그러니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라는 것을 딱 말하고는 이렇게 색을 관찰하는 그거 열반 아닌 행이요 라고 말하고 이 행이 가래에서 오는 거고 수를 촉을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행의 조건들도 모두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 한 단락의 의미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한다. 비구들이요. 그 관찰은 행이다. 그러면 그 행은 무엇이 원인이고 똑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경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아로부터 관찰한다. 아로부터 관찰하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냐 하니 색을 가진 아에서 색을
색에서 R을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R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야.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단락은 그죠? 앞에서는 R로부터 색을 관찰하는데 이제 R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이 부분님, 이게 보통 사람이 R로부터 색을 관찰할 거야.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으로 있는데 R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게 되나? 그럴 순 없겠죠. R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과정,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연결해서 말하자면 제가 그 삶의 순환적 구조 요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범부의 관찰이 있고 유학의 관찰. 유학은 한 단계 올라섰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어. 그리고 아라하는 다 끝났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락에서 R로부터 색을 관찰하던 사람이 이제 공부를 거쳐가지고 R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보통식으로 말하자면 R로부터 색을 관찰할 때 1, 2, 3의 관찰이 구체적이다 라고 말하자면 R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게 됐으면 노부부님 이러면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지 않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R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색을 가진 자로 R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면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근본 법문경에서 알려주는 범부들의 관찰이 유학의 관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학의 관찰로 넘어가잖아. 유학의 관찰 과정은 기본적으로 실답게 한다라는 여실직연의 상태를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접근하자면 아니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 속에 세세한 거는 다 해결된 거지 뭐 이렇게 봐야 맞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박법부님 그렇죠. 삼매를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에 오는 이게 딱가의 문을 여는 과정이잖아.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삼매를 통해서 여실직연에서 딱가의 문을 여는 이 과정 없이 안의 거가 해결되진 않죠. 그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되면 그 다음엔 이게 되는 거지 이런 순서하고 반대되는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에서 접근해 온 거하고 아직까지 표면에서는 됐는데 그것이 그 안에 좀 더 내면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런 상황. 요 표현 하나를 제가 설명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경이 가장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보는 수밖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거 굳이 완전히 알려하지 마시고 이런 접근이 있다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R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위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R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색을 가진 R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단락이 넘어가면서 R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자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상태마다를 그것도 행이다. 그 행의 조건들은 이렇게 유위이고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 3페이지 밑에서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를 가진 자로서의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한다. 이래 나오죠.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게 이제 다 순서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 그런데 그 관찰은 행이다 해서 동일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 4페이지 밑으로 가보면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하지 않고 아에서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런 순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 역시 행이다. 무상유위 연기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자,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아에서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색과 관련한 세 가지는 다 해결된 거죠. 색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일단 표면적인 방법으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고 색이라는 영역에서 좀 더 깊은 내면적인 구체적인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아를 전제하지 않고 보게끔 갔어. 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에서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로부터 어떻게 이어가지고 아로부터 수를 관찰한다. 요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경이 그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아로부터 색 쭉 나오고 수를 관찰하지 않는다. 수를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아에서 수를 관찰하지 않는다. 수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3으로 3 아로부터 3을 관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쭉 넘어가면서 각각에 대해서 그것이 행이고 그 행의 원인이 되는 애수, 촉, 무명 이거 다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얼마만큼 반복되냐 하면 자, 오늘 드린 표가 하나 또 있죠. 파릴레이아 경의 이해. 파릴레이아 경의 이해라는 표를 드렸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낸 거거든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는 거부터 출발해서 이게 다 그러니까 행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죠. 행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래가 원인이고 수, 촉, 무명이 원인이야. 이거 모두 다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거예요. 요 얘기 위에서 그러면 이런 행의 영역에 있는 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는 데에서 요거는 말하자면 범부죠. 그런데 어느 만큼인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고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게 되는 한 단계 올라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말하자면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 가운데에 좀 더 내면적인 구체적인 이런 형상이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아에서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색과 관련한 것을 마무리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로부터 수를 관찰한다 라는 거로 넘어간 거죠. 그럼 아로부터 수를 관찰한다는 여기에서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요 박스 두 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뭐 요 하는 게 위에 지금 그림을 생략해 놓은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아로부터 수를, 상을, 행을 관찰하지 않는다. 해서 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음까지를 거쳐가지고 아로부터 식을 관찰한다.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아에서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온 거죠. 색수상행식 5원 중에 식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그 위에서 식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아에서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부분이 어때요? 그럼 색수상행식 5원 모두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개념이 되죠. 지금 빠질레이 학경이 그래서 길고 어려워. 그 과정에 하여간 이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하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세 가지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를 그 다음 순서로 또 나열을 해. 요거 뭐야? 표면의 것과 내면의 것? 뭐 이런 식으로 근본 법문경에서 말하는 범부들이 그러한데 아라는 다 해결됐는데 중간에 유학의 과정은 어때요? 여실직연을 했는데 아직 할 바가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이 없으면 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동일하게 반영이 되니까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고 아에서 식을 관찰하지 않고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 색수상행식 5온의 이 관찰의 향상을 순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이 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색수상행식 5온을 무화로 관찰하자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 경은 그것도 사실은 순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과정, 깨달음의 과정은 색에 대한 관찰의 문제가 다 해소되고 이어서 수에 대한 관찰의 문제가 해소되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대해서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단 박법부님 이러면 아라한 된 거겠네? 그런데 이 경이 또 좀 어려운 게 그 이후 과정을 몇 개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에 보면 그림 맨 끝에 어때요?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은 다음에 상견이 나오고 아라한의 사후 단멸이 나오고 회의 의심 정법을 의지하지 않은 세 가지가 또 있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김법문이 우리 무화상경에서 보면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깨달음이 아니지 여실직연이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 염호 이탐 소멸해가지고 아란이 되는 거잖아요. 5온에 대해서 여실직연한 이후 과정이 있다고.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이 경을 보아야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네, 6페이지로 갑니다. 자, 6페이지 보면 맨 위에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아로부터 수를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반복한 거죠. 지금 경 전체를 다 반복을 해줘. 그냥 문단마다 다 반복을 해주는데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생략됐지만 이 세 가지 또 다 반복되는 거죠. 아로부터 수를, 상을, 행을,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면 그러나 그러니까 이걸로 오온 모두를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에게 이런 견해가 있다. 그것이 아고 그것이 세상이다. 그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그 영원하다는 견해 상견은 행이다. 그러면 그 행은 무엇이 원인이고 내지 비구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 요건 뭐예요? 오온 모두를 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내도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남아있냐? 그러니까 그 높은 성취의 상태에 가서도 비구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단계 접근 과정에서는 그것이 아고 그것이 세상이어서 그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해서 아트만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영원하다는 견해, 이게 바로 상견이잖아.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견해 상견, 이것도 뭐요? 이것도 행이다. 그래서 그 조건들까지 다 무상유의 연기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다음 단락에 가면 그 이후 과정이 또 나와요. 자,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수상 행들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견해도 없다. 그것이 아고 그것이 세상이다. 그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상견조차도 이제 극복한 거예요. 이 수행자가. 상견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 이런 견해가 있다.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끊어진다는 견해 단견은 행이다 해서 그 행 조건까지 다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김보부님 여기서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이제 상견, 단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견하고 단견 가운데, 그러니까 단견이면 뭐 말하자면 윤회 없음 이거고, 상견은 윤회하는데 아뜨반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게 먼저 끊어지죠? 그죠? 기본적으로 단견이 먼저 끊어지잖아. 근데 이 경은 또 어려운 게 끝까지 남아. 상견이 먼저 끊어지고 단견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 그런데 박 부부님 답 아시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야마가경 봤잖아. 야마가경이라는 경에서는 야마가라는 비구가 바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가 가서 이런 무상고구와의 법을 설하고 나니까 바로 아라한을 성취해.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단견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이구 윤회 없어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말하는 단견이 아닌 거요. 이 단견은 뭐냐 하면 상견은 이렇게 높은 수행에서 오늘 아를 존재하지 않고 보게 되었을 때도 남아있는 상견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면 이젠 그야말로 깨달음이 다 온 거지 뭐.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노부부님 아라한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라한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인가? 응? 아라한이 죽으면 무로 돌아 그래 열반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사항인 거죠. 그런데 뭐 한국 불교에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러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라한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중생들이 죽으면 윤회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단견은 그런 단별로는 일찍 그죠? 수행에서 성과를 내오는 일찍 내가 직접 보는데 뭐 어떻게 단견 윤회 없다 그래. 알잖아.
그러니까 그건 낮은 거고, 정말 오래 남아있는 건 상견이란 말이야. 아뜨만이잖아? 하는데 그 아뜨만도 아니다라고 보아내면 이제 거의 완성된 거지 뭐. 그런데 그 시점에 남아있는 한 가지 또 견해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내가 이 깨달음이 이만큼 완성됐으니까 바로 아라한이 될 거 아니요. 그죠? 이만큼 됐으니 곧 아라한이 될 거라고.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 없어지는 거,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 단멸. 아라한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열반이 실현되는 거고 그 존재 상태는 무기 상황이지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그 열반의 무기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나고 나면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거, 이런 아라한의 사후에 대한 단견이 상견 이후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부부님 야마가경에서 야마가 존재는 바로 그런 그 마지막의 아라한 사후 단멸이라는 요견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리푸타 존자의 법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거죠. 이게 아예 그 윤회 없어 이런 정도의 낮은 관점, 낮은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번 설법 듣는다고 깨달아라 한 데는 이거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 여기선 바로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상견이 극복된 이후 남아있는 거,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이다라고 하는 그 견해,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행이요 무상한 거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장으로 가보죠. 그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수를, 상을, 행들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런 견해도 없다. 그것이 아고 그것이 세상이다. 그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상견도 없어. 그리고 그에게 이런 견해도 없다.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단견도 없어.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뭐가 남았대. 그런데 그는 회의하는 자이고 의심하는 자이고 정법에 대해 의지하지 않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그 회의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해 의지하지 않는 것은 행이다 라고 해서 이 행과 그 조건들 모두 무상한 것.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비구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던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 이 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는요. 일단은 하여간 아로부터 색수상행식을 관찰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각각마다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간다. 이 부분 근본 본문의 경우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했고, 그런가 하면 그 이후 오온을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도 상견이 남아있고, 상견을 극복하면 아라한의 사후에 대한 단멸이라는 견해가 남아있고, 그것까지 넘어서면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회의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해 의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최후의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넘어서면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이 경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사실 이 경을 얼마나 여러 번 봤는지 몰라요.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요만큼 설명하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라도 이만큼 이러이러한 순서가 있고 이런 오온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게 된 이후에 상견이 극복돼야 하고 아라한의 사후 단멸이라는 견해가 극복돼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와 의심과 정법에 대해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해소되어야 비로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라는 이 일이 완성된다, 아라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오늘 5분 초과했지만 이경을 이렇게 설명 마칠 수 있다는 게 스님 그 아로부터 그죠? 동영상에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 얘기를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네. 지금 이경이 이 주제에 지금 4개월 된 상태란 네. 말이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여간 이경이 제일 어려운 경인 거예요. 몰라 어찌 보면 근본 본문의 경 맞지마니까야 1번 이 경이 더 어렵다 할 수 있는데 그 경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표에서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가 받쳐주니까 이 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돼. 법부님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럼 법부님이 네. 이해하지. 그래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법부님 오랜만에 법 배우셨는데 오늘 공부 근데 오늘 아까 교재를 못 갖고 하셔서 좀 불편했죠? 그래도 이해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국자로 색하고 아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악드만이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말하는 거. 부처님이 이제 무아라는 말을 하잖아. 무아라는 요 말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라고 불리는 거, 그러니까 악드만, 본질적인 거고 변치 않는 거, 생겨나지 않는 거, 이런 자기의 속성이 명확한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무아거든. 여기서 지금 아를 전제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거는 어떤 것이든 다 그게 본질이여 변치 않는 거여 곧 참된 것이여 라는 요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참된 거, 변치 않는 거,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 이래 울리는 악드만 이건 거야.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법부님도 그 책 있잖아, 그치? 예. 책 가지고 오셔요. 예, 알겠습니다.